2차 민생지원금 1차 때처럼 생각하셨다간 한 푼도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난 1차 민생회복지원금 때 정말 많은 분들이 1인당 10만 원씩 받으셔서 가계의 보탬이 되셨을 겁니다. 무려 국민의 90%가 넘는 4,554만 명이 신청해서 받으셨다고 하니 사실상 거의 모든 가정이 혜택을 본 셈이죠. 그만큼 우리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열기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바로 2025년 9월 22일부터 1인당 10만 원씩 다시 한번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1차 때와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서 나도 당연히 받겠지 하고 마음 놓고 계셨다가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전국민 지급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소득 상위 10%는 제외하고 나머지 90%의 국민에게만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을 정한다는 점, 그리고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까지 함께 고려해서 고액 자산가는 제외시킨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월급은 적지만 오래전에 사둔 집 한 채 때문에 지원금을 못 받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복잡하고 헷갈리는 2차 지원금의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1차 때와는 달리 어디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릴 테니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동네 하나로마트에서도 장을 볼 수 있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안녕하세요. 돈이 되고 살이 되는 알짜배기 정보들만 알려주는 자유인 채널입니다.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원칙이 바로 형평성입니다. 1차 때는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했지만 나라 살림도 생각해야 하고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이 높은 상위 10%를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건강보험료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들과 우리처럼 지역 가입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의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직장 가입자는 오로지 월급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그나마도 절반은 회사에서 내줍니다. 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다릅니다. 작은 소득이 있더라도 내가 가진 집이나 땅, 자동차 같은 모든 재산을 점수로 환산해서 보험료를 매깁니다. 심지어 그 금액을 전부 다 내 손으로 내야 하죠. 이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를 들어 서울 강남에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만 은퇴해서 소득이 거의 없는 직장 가입자 자녀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지방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지역 가입자 부모님은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오히려 지원금을 못 받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소득은 훨씬 적은데도 말이죠.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히 건강보험료 기준만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컷오프 기준, 즉 탈락 기준을 하나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진짜 부자들을 가려내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과거 2021년에 코로나 지원금을 줄 때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원을 넘거나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금 같은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지원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2차 지원금에도 바로 이와 비슷한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적어서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만약 내가 가진 재산이 많거나 금융소득이 많으면 최종적으로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라에서는 세금으로 들이는 돈인 만큼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기준을 더 촘촘하게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준을 까다롭게만 만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부부가 함께 일하며 가정을 꾸려나가는 맞벌이 가구들입니다. 이분들은 일반적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억울하게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1인 가구의 경우 나이가 많으셔서 경제활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소득이 거의 없으신데도 일반적인 보험료 기준을 적용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맞벌이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버니 당연히 외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보험료 총액만 보고 이 집은 소득이 높으니 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해버리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이런 분들을 위해 특례, 즉 특별한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21년의 사례를 살펴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17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주었고, 맞벌이 가구는 실제 가족 수보다 한 명 더 많은 것으로 계산해서 보험료 기준을 넉넉하게 적용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3인 가족이라면 4인 가족의 기준을 적용해 주는 식이었죠. 이번 2차 지원금에도 이러한 배려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니 우리 1인 가구 어르신들과 맞벌이 자녀분들은 희망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 시점입니다. 예전에는 딱 6월 한 달치 보험료만 보고 대상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달의 월급이나 일당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온 일용직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억울하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한 달 수입이 불규칙한 분들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죠. 정부는 이번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한 달이 아닌 몇 달간의 월 평균 보험료나 일정 기간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바뀌는 셈입니다. 사실 1차 지원금을 받고도 아쉬움을 토로하셨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사용처 문제 때문이었죠. 모처럼 나라에서 돈을 줬는데 막상 우리 동네 마트에서는 쓸 수가 없다더라. 어디서 써야 할지 몰라서. 결국 기한만 넘겼다는 하소연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농어촌이나 시골 지역에 사시는 부모님들은 쓸 곳이 마땅치 않아서 더 답답하셨을 겁니다. 정부가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드디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 2차 지원금의 가장 현실적인 변화는 바로 사용처가 대폭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반가운 소식은 바로 하나로마트에서 사용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전국에 2,200개가 넘는 하나로마트 지점 중에서 겨우 100여 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있으나 만화한 수준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대부분의 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매일 장 보시는 바로 그 하나로마트에서 싱싱한 채소나 맛있는 고기, 그리고 여러 가지 생필품을 지원금으로 사실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굳이 먼 곳까지 나가지 않아도 평소처럼 동네에서 장을 보면서 나라에서 준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실생활에 와닿는 반가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소비 쿠폰은 정부가 어려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귀한 세금을 들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복지 목적의 지원금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지난 1차 때 일부 사람들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쿠폰을 돈 받고 팔거나 이른바 카드깡이라고 불리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현금으로 바꾸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2차 지원금 지급에서는 이런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각 온라인 플랫폼에 소비 쿠폰을 재판매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전달했고, 만약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에는 지원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은 물론 추가로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이 심각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나라에서 좋은 취지로 드리는 혜택인 만큼 꼭 지정된 가게에서 정해진 방법대로 사용하셔서 가게의 보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유인 채널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대한 빠르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몇 초만 시간을 내어 아래로 스크롤하여 댓글을 남기고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이 비디오를 SNS에 공유하거나 단체톡 같은 친구들의 모임에 공유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몇 초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2025년 9월 22일부터 1인당 10만원씩 지급됩니다.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의 국민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낮더라도 재산이 아주 많거나 금융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별도의 기준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에는 조금 더 유리한 특례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가장 반가운 소식은 사용처가 크게 늘어나서
이제 대부분의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셔야 할 것, 쿠폰을 현금으로 바꾸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시면 환수나 벌금 같은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지만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 자유인 채널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풀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을 기다려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